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LMS고요. LMS에 대한 이슈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MS는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이제 LCD와 관련된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LCD 중에서도 이제 프리즘 시트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 프리즘 시트 BLU가 어떤 건지 한번 같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또 이제 LMS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즘 시트로 과거에는 중국의 수혜를 조금 받지만 현재 이런 LCD 부분이 좀 축소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적인 부분을 이제 OLED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LMS에서 이제 주 매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사업 부문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사업부와 광정부 이제 사업부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프리즘 시트에서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거의 뭐 80%에 육박하다 보니까요. 그러면 이런 프리즘 시트가 어떤 걸까라고 보게 되면은 이제 구체적인 용도의 LCD 백라이트 유닛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백라이트 유닛은 어떤 걸까 보면은 이제 LCD는 자체적인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 광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 광원을 쓰기 위해서 이제 백라이트가 필요한 거고 그 백라이트를 구성하는 유닛 모든 것들을 이제 BLU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런 BLU 구성 하나 중에 이제 프리즘 시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순서 번호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1번부터 프리즘 시트, 2번이 확산 시트, 3번이 도광판이고 4번이 반사 시트, 5번이 몰드 프레임, 이제 6번이 램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BLU의 구조를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LCD가 빛을 내는 게 외부에서 광원이 오게 되면은 램프에서 빛이 나게 되면은 이게 도광판 위에 있는 아크릴판이 있거든요. 그 아크릴판이 빛을 받아들이고 이제 도광판 윗면에 이제 그 빛을 발산시키죠. 그래서 여기에 고르게 빛이 분포되게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빛이 빠져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이 빛이 빠져나오게 되면은 어떤 색 효율에 조금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확산 시트와 반사 시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광판 위에 램프의 빛이 위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이런 확산 시트에서 다시 빛을 굴절시켜서 이 도광판에 다시 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밑에서 빛이 빠져나오게 되면은 이제 반사 시트가 이 빛을 반사시켜서 도광면 위에 다시 빛이 균일하게 분포시키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프리즘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확산 시트에서 나오는 이제 빛을 굴절시키거나 이제 집감시켜서 이제 백라이트 표면에 이제 휘도를 상승시킨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색감을 조금 더 좋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즘 시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LCD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프리즘뿐만 아니라 이런 백라이트 유닛들이 모두 다 중요하긴 한데 현재 이제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과거의 LMS 같은 경우는 이제 LCD 프리즘 시트로서 어떤 중국의 고객사 다변화로 인해서 성장에 대한 전망도 많았었고 또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실적도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16년도부터 이제 20년도죠. 이때 이제 중국이 한창 LCD 시장에서 직접적인 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공장을 증설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 20년도까지는 아직까지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설비를 투자를 해도 그런 아직 이제 자급자족을 했던 사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국내에서 의존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LMS도 수혜를 봤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20년도 이후로부터 이제 21년도, 22년도가 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밸류 체인이 완성이 되게 되면서 중국은 이제 한국을 비롯한 대만, 일본의 LCD 수입 의존도를 낮췄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LCD 기업들의 어떤 피해를 많이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MS 마찬가지로 이제 피해를 봤었고요. 그리고 현재 그 피해가 조금 더 지속이 되고 있죠. 왜냐면은 이제 LCD 시장이 뭐 상업적으로 이제 뭐 망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꾸준하겠지만 어떤 시장의 규모는 더 이상 이제 커지기는 힘든 부분도 있고 이 상당 부분도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폭발적인 성장하는 거는 기대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OLED 부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영웅 LMS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시장을 조금 노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LCD 시장은 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OLED는 이제 이 부분에서는 30년도까지 연간 10% 이런 모바일 폰 같은 경우는 연간 5%, 모바일 PC 같은 경우는 연간 34% 증가한다는 수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LCD에 대한 사업은 많이 축소가 될 거고 OLED에 대한 사업이 뜰 거다. 지속적으로 이제 설비 투자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패널 같은 경우는 한 18년도, 20년도에 철수를 했고 중소형 LCD 부분에서도 이제 22년도에 전면 철수를 했었죠. 또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파주에 있는 LCD 공장도 이제 철수를 했고 또 이제 광저우에 있는 부분도 점차 축소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LCD가 조금 힘든 상황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LMS 같은 경우는 주가를 사실 뭐 크게 볼만한 상황은 아니죠. 그래도 뭐 지지저항이라도 살펴보자면 봉에서 잡아보면 점이 이제 5,600원 뭐 중간 정도 지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 1,000원 부분이 같습니다. 점은 한 8,300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크게 한번 상승을 하고 나서 크게 한번 눌렸고 또 이제 거래량이 튀어주면서 상승이 한번 나와주고 또 한번 상승이 나와줬지만은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다가 이때 만약에 이 하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없었어야 됐는데 거래량이 튀어주면서 눌러버렸죠 가격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이평선 추세선 자체도 점점 완만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반등이 오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볼 부분이 없기 때문에 차트로는 여기까지 멈추기로 하고요. 뭐 추가적인 LMS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니까 LMS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